민주당이 이재명이 지금 여론조사가 역전된 데 대해서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주요 메이저 여론조사가 다 역전됐어요. 하나는 갤럽, 리얼미터, 하나는 MBS라고 4개 여론조사 합계조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수 성향을 가진 언론가 그리고 보수 성향을 가진 여론조사의 내용에서 윤통과 국민의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심위에 대해서 항의를 했지요. 근데 선관위에서요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여심위에 의뢰해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제 본격적인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지요. 자, 선관위 여심위는 이 선관위 산하 조직으로 여론조사의 문제 등을 대해서 지적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요 지난 6일날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즉 코프라는 데서 한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다. 여기서 윤통 지지율이 40%가 나와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걸 기각했다고 민주당에 통보했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문항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선관위는 질문지 구성 등 설문조사 내용에 관한 부분들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은 기존 이제 윤통 지지율이 올라간 거 50% 넘어서 또 나왔지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주요 메이저 여론조사 3개에서 민주당 지지율 보다 높았지요. 이재명의 지지율은 최저 28 아니면 31, 32 사이에 박혀 있죠. 어제 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 정권 연장 48.6, 정권 교체 46.2가 나온 부분에 이제 이게 보통 충격이 아닌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정권 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민주당은 이 여론 조작과 검증을 하는 특위를 내부에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김어준이가 하는 여론조사 회사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꽃이라고 하지요. 자, 그런데 이 조사에서 지금 김어준이도 쇼크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38.1로 총선 이후에 최고치에 도달했고 민주당이 43.2가 나왔어요. 당연히 김어준이가 조사하는 데서 민주당이 월등히 우위로 나와야 되는데 별로 차이가 벌어지지 않고 이렇게 바짝 붙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어준 조사에서 이런 것 같으면 다른 공정한 여론조사에서는 다 엄청나게 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론조사 꽃에 국민의힘 지지도는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직전에 24.2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오고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꽃조사에서 서울 40.3, 인천 경기 33.5, 충청권 37.1, 광주 전라 9.4, 대구 경북 62.1, 부산 울산 경남 50.1, 강원 제주 34.1이 나왔어요. 그래서 20대와 60대를 뺀 나머지 세대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낮아지고 국민의힘은 60대 빼고는 다 지지도가 상승했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언론에서는 김어준도 쇼크를 받은 자기 회사 여론조사 내용 이래가지고 충격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김어준이가 자기 유튜브 방송에서 머리를 쌓으면서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라고 말을 지금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권 유지 교체에서 유지한테 교체가 진 것과 3대 여론조사에서 모두 역전된 부분. 그러니까 적어도 3대 여론조사만큼은 민주당이나 이재명이도 공정에 가깝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느끼고 있는 충격은 어마어마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지율은 사기를 깔아먹고 이 피로감을 커지게 만들며 지금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 윤석열에 대한 공세도 이대로 가는 게 맞느냐는 의문을 던져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겉으로는 지금 크게 드러내고 있지 않아도 속으로는 매우 심각하다라고 보고 이걸 자꾸 보수 과표집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안일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
또 이재명의 비호감 정서도 지금 많이 높은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사형, 한덕수 개 XX 이런 말들을 의원들 입에서 나가는 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었느냐. 심지어 카톡 검열도 문제가 크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비난하지 말고 자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능력 없어 보이고 무책임하고 거칠게 조롱하는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도층이 국힘으로 이동하게 만들었다. 지지율 크로스가 날 정도면 중도층이 이동한 것이다. 자, 그럼에도 반성을 안 하고요. 여론조사 검증특위를 만들어서 검증을 해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좌파들은요, 탄핵 심판 여론전에서 지금 밀려서 보수가 결집했지만은 대통령 선거 때는 안 통할 거다. 지지율 착시다. 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여당의 독이 될 거다. 저것끼리 위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일 심각한 사람은 이재명이겠죠. 그래서 이재명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지금 그간에 이런 경향이 쭉 되어 올 때 처음에는 여론조사가 잘못됐다고 고발을 검토하니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하니 이랬죠. 자, 그 다음에는 이게 뭔지 하고 좀 지켜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넋이 빠졌죠. 자,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검증 조작 특위를 만든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이렇게 되어가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 다른 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1월 15일 윤통이 체포되는 날 우원식 국회의장 공간에서 만찬이 있었다는 거예요. 김경수도 오고 우원식과 가까운 사람들이 옛날에 우원식이가 원내대표를 할 때 부대표단이 다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민주당을 탈당한 조홍천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홍천이 여기에 인물 참 많네라고 하면서 우리 진영이 소보로빵 한 가지만 팔아라는 법이 있냐? 우리는 대전 성신당처럼 튀김 소보로도 팥빵도 같이 팔자. 그렇게 말하면서 조홍천이 건배사로 튀김 소보로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원식 파이팅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참석자가 이야기한 게 조기 대선에서 야당도 여러 명이 경쟁을 해야 된다. 이재명만 후보라는 법이 어디 있냐. 과거에는 친명계, 이낙연계, 정세균계, 무게파 등이 다양했는데 이제는 이재명 하나로 돼서 역동성이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왔던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딱 한 가지에 목을 걸고 있습니다. 뭐냐고요? 지금 서부지법 폭동 낙인 매도하기에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나오는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서부지법 사태가 나기 전에 이렇게 발표된 거니까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는 국민들의 시각이 바뀔 거다. 어제 SBS인가는 여론조사를 소개하면서 붉은 자막으로 서부지법 사건 이전이라고 그렇게 박아놨어요.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참 언론사들 가엾다, 이런 불쌍하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자, 지금 여론조사가 뒤집어지는데 언론에 이 낙인 찍기와 선동이 없었습니까? 45일이 넘는 50일 가까이 되는 언론의 매도, 선동, 즉 불법 계엄, 내란 등을 질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저렇게 바뀌었어요. 저렇게 바뀐 부분의 핵심은요, 민주당 이재명이 겸손하고 겸허하지 않고 집권했을 때는 아주 상종도 못할 짓거리를 하겠다. 이런 지금 내재되어 있던 잠재적인 공포가 현실화됐죠. 이재명과 민주당을 행동을 보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저항으로 나타나고 흩어져 있는 보수가 다 모이고 중도에서도 지금 40% 좀 빠지고 이러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 역전, 이재명 지지율을 훨씬 앞지르는 윤통 지지율,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 이제 정권 연장이 정권 교체보다 많아지는 지지율도 나타났고 이제 탄핵 찬반도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태에서 구원해 줄 한 가지는 폭동, 난동, 이것들을 이제 부각시켜서 국민들이 태극기 부대의 폭력성에 신문을 느끼고
그래도 민주당 이재명 이렇게 올 거라고 보는데, 그거는요, 소수의 젊은이들이 법치 파괴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자기 제어를 못해서 벌어진 우발적인 사태지요. 폭행으로 말하면 지금 계엄 이후에 폭행을 당해서 다친 사람을 비교해 보면요, 전농 그리고 민노총이 그리고 촛불들이 다치게 한 사람이 월등히 많지, 지금 보수 집회에서 다친 경찰이 더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폭동이라는 것은 아주 우발적인 사건 하나를 잘 물었다, 이걸 가지고 여론을 역전시키자라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희망이 담겨 있겠지만 국민들은 압니다. 이거 갖고 역전 못 시킨다는 걸. 정신 차리지 마세요.